한국 한 번만 용서 부탁드립니다. 인도 정부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던 인도. 한국은 자동차나 만들라며 한국산 전투기를 의심하며 조롱했죠. 하지만 단 72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직접 전투기 분해를 시작했고 모든 과정을 목격한 인도 정부가 한국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인도가 제발 팔아달라며 애원하게 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근거도 없이 한국을 빼자는 겁니까? 제가 뱉은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조달 감사관 라울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자이 메논입니다. 인도 공군 전력기획실에서 시험평가를 총괄하죠. 25년째 같은 자리에서 일합니다. 전투기 도입 사업 7건을 담당했어요. 그중 4건이 지금 편대에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결정하는 걸 싫어해요. 숫자로 결정합니다. 기록으로 결정하죠. 그런데 그날 라울싱이 꺼낸 건 기준표가 아니었어요. 한국 전투기는 위험하다. 외교 문제가 크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구형 전투기 출격 준비율이 60% 아래로 떨어졌어요. 3분의 1이 정비 대기 상태였습니다. 부품 수급이 끊기면서 편대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죠. 의장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더군요. 전력 공백이 이 정도면 결정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편대 계획이 흔들려요. 저는 숫자를 짚었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후보부터 정하자. 그 말이 나왔습니다.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라울싱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후보를 정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라울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사람을 오래 봐왔습니다. 국방부 조달 감사관이에요. 서류를 꼼꼼히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은 서류가 없었습니다. 라울싱이 꺼낸 건 종이가 아니라 말이었어요. KF-20 위험합니다. 검증이 안 됐어요. 포장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전력 공백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불신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저는 라울싱을 쳐다봤습니다. 기준표를 내밀 줄 알았어요. 원본 기록을 꺼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울싱은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어요. 회계감사원에서 파견 나온 프리아 라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 기록을 담당해요. 절차에 민감하죠. 조달 감사관님, 그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확인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라울싱이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료를 꺼냈습니다. 구형 기체 정비 대기 현황이었어요. 부품 수급 지연 기록도 함께 넣었죠. 구형 기체는 정비 대기가 길고 부품 수급이 흔들립니다. 이 상태로 가면 편대 운용 자체가 어려워요. 프리아 라오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잠깐 훑어보더니 메모를 남겼어요. 도입 검토는 할만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숫자가 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울싱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전력 공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KF-20은 다른 문제예요. 외교적으로 민감합니다. 논란이 크다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논란이 크다는 말은 근거가 아니에요. 감정이죠. 저는 25년 동안 감정으로 전투기를 고른 적이 없습니다. 논란이 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논란인지 자료로 보여주세요. 라울싱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기준표가 있습니까? 원본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할 문서가 뭡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라울싱은 여전히 아무것도 내밀지 않았어요. 그때 인도 국방 전문 매체 기자 니샤 굽타가 손을 들었습니다. 취재차 회의를 참관하고 있었죠. 조달 감사관님, 저도 궁금합니다. 그 말이 맞다는 확인 자료가 있나요? 기사를 쓰려면 근거가 필요해요. 라울싱이 니샤 굽타를 쳐다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논란이 큽니다. 여러 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니샤 굽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짜증이 치밀었어요. 여러 곳이 어딘지, 우려가 뭔지 아무것도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말로 못 끝내면 현장에서 확인합시다. 시험평가센터에 가면 기록이 있어요. 직접 보면 됩니다. 라울싱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현장도 꾸밀 수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록을 내밀면 포장이라 하고
현장을 가자면 꾸밀 수 있다고 해요. 이건 검증이 아니라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한국 측 실무총괄 최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원본은 봉인하고 요약만 공개하는 겁니다. 조작 여부를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게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라울싱이 또 막았습니다. 요약은 믿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요약했는지 누가 알아요.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동안 이런 회의는 처음이었습니다. 숫자도 없고, 기록도 없고, 기준표도 없었어요. 말만 빙빙 돌았습니다. 의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료 먼저 내십시오. 확인 자료가 없으면 안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멈췄습니다. 라울싱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라울싱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결제 메모였습니다. 외교 문제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죠. 저는 이 메모를 올리겠습니다. 후보 제외 절차를 먼저 돌려야 합니다. 저는 그 메모를 봤습니다. 근거라는 비어 있었어요. 외교 문제라는 말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통하면 안 됐어요. 3년 동안 쌓아온 평가 자료가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의장을 쳐다봤어요. 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료 먼저입니다. 메모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울싱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잠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밖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대체한 로비라인이 기자단의 말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국 기체는 믿기 어렵다. 검증이 안 됐다. 그 말이 회의장 밖에서 먼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니샤 굽타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메논 총괄님, 밖에서 이상한 말이 돌고 있어요. 한국 전투기 관련해서요. 출처가 불분명한데 기사 방향이 이미 잡히고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안건이 멈췄어요. 그런데 회의실 밖에서는 자료 없이 말이 먼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후보에서 빠져요. 3년이 날아갑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말로는 안 됩니다. 현장으로 가야 해요. 기록을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료 없이 말만 도는 회의실. 밖에서 먼저 퍼지는 소문. 이대로 두면 후보에서 빠집니다. 저는 의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의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메논 총괄, 무슨 일입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의장님, 오늘 안에 확인 방향을 잡겠습니다. 시험평가 센터로 가야 합니다. 의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후보에서 빠집니다. 말로는 끝이 안 나요. 현장에서 기록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늦어요. 의장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대신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참석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한국 측 실무총괄 최영숙, 회계감사원 파견검증관 프리아 라오, 기자 니샤 굽타. 그런데 라울싱도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조달 감사관님도 가시겠습니까? 라울싱이 팔짱을 꼈습니다. 당연하죠. 현장에서 쇼를 하면 바로 후보 제외를 적겠습니다. 감시하러 가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면 말이 바뀔 테니까요. 저는 라울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습니다. 조건을 바꿔도 좋아요. 감사관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검증합시다. 대신 결과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라울싱이 잠깐 망설였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시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라울싱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시하겠다는 명분으로 동행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나중에 말을 바꾸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때 프리아 라오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메논 총괄님, 현장에서 뭘 해도 절차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뒤집히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절차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조달국 승인관 아르준 샤르마에게 연락했어요. 샤르마 승인관님, 지금 시험평가센터로 와주십시오.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절차 서명이 필요해요.
아르준 샤르마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프리아 라오를 봤어요. 승인관이 옵니다. 절차는 현장에서 잡겠습니다. 프리아, 라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표정이 좀 풀렸습니다. 이동 준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최영숙이 저를 불렀습니다. 메논 총괄님, 공개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뭘 보여주고 뭘 안 보여줄지요. 최영숙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문장 하나를 적었어요. 원본은 봉인하고 밖에는 요약만 공개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원본을 봉인하면 나중에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요약만 공개하면 보안 문제도 줄어들죠. 이걸로 합시다. 이 문장을 합의안으로 가져갑니다. 라울싱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반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조용했어요. 봉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나중에 뒤집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안 반발이 조건으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최영숙한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니샤 굽타가 다가왔습니다. 기자 본능이 발동한 거죠. 메논 총괄님, 현장에서 확인되면 언제 공개합니까? 기사 마감이 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공개 시점이 중요해요. 너무 빠르면 검증이 안 끝난 상태에서 나가고, 너무 늦으면 소문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타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애매한 결과로는 안 나가요. 확실한 게 나와야 합니다. 니샤 굽타가 눈을 빛냈어요.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기대했어요. 현장에 가면 기록이 있으니까요. 숫자가 있으니까요. 말로 안 되던 게 기록으로 되길 바랐습니다. 차량 배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라울싱 쪽으로 누군가 다가가더니 뭔가를 건넸어요. 휴대폰이었습니다. 라울싱이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체한 로비 라인이 접촉을 시도하는 거였어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저는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량 배치를 바꿨어요. 라울싱과 저는 다른 차에 탔습니다. 동선도 나눴어요. 라울싱이 외부와 접촉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요. 라울싱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시험평가센터까지 40분 걸려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델리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머릿속으로 현장 상황을 그렸습니다. 시험평가센터에는 아이언버드 시험동이 있어요. 거기서 KF-21 제어 시스템을 테스트하죠.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록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였어요. 차 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험평가센터 보안 및 데이터 책임자 아닐 메으라였어요. 메논 총괄님, 연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본 로그는 그대로는 못 엽니다. 보안 규정이 있어요. 저는 예상했던 문제였어요. 원본 로그를 통째로 열면 보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안 열면 검증이 안 되고요. 저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본은 안 건드려도 됩니다. 현장 확인용 화면만 열어주세요. 대신 접근 기록을 남기세요. 누가 언제 뭘 봤는지 다 기록하는 겁니다. 아닐 메으라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화면은 열고 기록은 남기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장 승인, 라울싱 동행, 절차 담당자 합류, 공개 범위 합의, 로비 접촉 차단, 보안 규정 조율.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차가 시험평가센터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말로 안 되던 걸 기록으로 끝내야 해요. 현장에서 약점이 보이면 라울싱이 바로 물고 늘어질 겁니다. 믿기 어렵다는 말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끝이에요. 후보에서 빠집니다. 3년이 날아가요. 차가 멈췄습니다. 시험평가센터 정문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시험평가센터 정문을 지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계측 장비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험 인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럭 2대가 장비를 옮기고 있었고 기술자 대여섯 명이 케이블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라울싱을 슬쩍 봤습니다. 꾸민 자리라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라울싱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주변을 훑기만 했어요. 장비 규모와 인원 배치를 보고 뭔가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일행을 이끌고 아이언버드 시험동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한국항공시험팀 수석 엔지니어 김태수가 다가왔습니다. 김태수는 이번 검증의 핵심 인물이에요. KF-21 제어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저는 김태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시험동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밀 장비가 많아서 온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시험동 중앙에 아이언버드 장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실제 비행 없이 제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장비입니다. 항공기 조종석과 똑같은 구성이에요. 입력을 넣으면 실제 비행처럼 반응합니다. 김태수가 장비 앞으로 걸어갔어요. 스위치를 올리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일행을 둘러봤어요. 라울싱, 프리아 라오, 최영숙, 이샤 굽타. 모두 장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검증은 같은 구성으로 반복 확인합니다. 조건을 바꾸지 않아요. 똑같은 입력을 넣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봅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시험동에 울렸어요. 현장 검증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어요. 그때 시험평가센터 보안 및 데이터 책임자 안일 메으라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을 열더니 저한테 보여줬어요. 메논 총괄님, 확인용 로그 화면입니다. 원본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접근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안일 메으라가 키보드를 눌렀어요. 화면에 로그가 떴습니다. 날짜, 시간, 입력값, 출력값.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어요. 저는 라울싱을 봤습니다. 아무 기록도 없다는 말을 하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라울싱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바꿔야 할 타이밍이었죠. 프리아 라오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감사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답게 꼼꼼했어요. 접근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원본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대조할 수 있어야 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측 기술자 비크람 파텔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센서 원본 저장 장치입니다. 여기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봉인하면 나중에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크람 파텔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저는 그 상자를 쳐다봤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이걸 봉인하면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봉인 번호를 붙입시다. 지금 여기서 번호를 적고 서명하면 됩니다. 비크람 파텔이 제안했어요. 프리아 라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펜을 꺼내더니 봉인 스티커에 번호를 적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입회자,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했어요. 저도 서명했습니다. 라울싱도 서명해야 했어요. 라울싱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죠. 결국 펜을 들었어요. 봉인이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이 데이터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누가 조작이라고 해도 봉인을 풀고 대조하면 됩니다. 김태수가 장비 앞에 섰어요. 첫 번째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기본 조건으로 돌리겠습니다. 표준 비행 시나리오예요. 이륙, 상승, 선회, 하강, 착륙.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김태수가 조종관을 움직였어요.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입력값과 출력값이 실시간으로 찍혔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제어 반응이 일정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입력을 넣으면 정확하게 반응이 나왔어요. 시연이 끝났습니다. 김태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첫 번째 결과입니다. 제어 반응 기록이 일정하게 찍혔어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행을 둘러봤어요. 지금 기록을 기준으로 봅시다. 첫 시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응이 일정해요. 프리아, 라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영숙도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울싱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잠깐요. 이건 한국 측 기준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인도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외부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한 반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인도 측 기준으로도 검증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다음 시연은 인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기준표를 주시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라울싱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바로 수용할 줄 몰랐나 봅니다. 저는 일부러 여유를 보였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때 니샤 굽타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자답게 기록을 놓치지 않았어요. 첫 시연 결과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시간, 조건, 꼼꼼하게 적었어요. 그러더니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첫 기록이 나왔으니까 공개 준비를 시작해도 될까요? 화면을 찍어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라울싱이 먼저 말했습니다. 촬영은 나중에 하십시오. 아직 검증이 안 끝났어요. 지금 찍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니샤 굽타가 라울싱을 쳐다봤어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검증이 끝나기 전에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니샤 굽타한테 말했어요. 감사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촬영은 검증이 끝난 뒤에 합시다. 대신 메모는 계속하셔도 됩니다. 니샤 굽타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카메라를 내렸어요. 저는 다시 김태수를 봤습니다. 다음 시연 준비하십시오. 인도 측 기준으로 돌립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비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오늘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라울싱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인도 측 기준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항목을 훑어봤습니다. 까다로웠어요. 한국 기준보다 조건이 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없었어요. KF21은 이 정도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준표를 김태수한테 건넸어요. 김태수가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다음 시연이 중요했습니다. 외부 기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해요. 그래야 라울싱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시험동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장비를 쳐다봤습니다. 두 번째 시연이 곧 시작될 참이었어요. 김태수가 장비 앞에 섰습니다. 손에 라울싱이 건넨 기준표가 들려 있었어요.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도 측 기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조건이 더 까다롭네요. 이륙 각도, 선의 반경, 하강 속도, 전부 범위가 좁아요. 라울싱이 팔짱을 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자기 기준으로 하면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기준이 까다로워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KF21은 그 정도는 통과해요.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가 조종관을 잡았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이륙 시퀀스가 시작됐어요. 입력값이 들어가고 출력값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숫자가 움직였습니다. 이륙 각도, 상승률, 속도, 전부 인도 측 기준 범위 안에 있었어요. 선의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가 까다로운 부분이었어요. 인도 측 기준은 선의 반경을 더 좁게 잡았거든요. 김태수가 조종관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반경이 기준 안에 들어왔어요.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하강 구간이 시작됐어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인도 측 기준은 하강 속도 제한이 엄격했어요. 김태수가 조종관을 내렸습니다. 숫자가 떨어졌어요. 속도가 기준선 아래로 유지됐습니다. 착륙 시퀀스가 끝났어요. 두 번째 시연 완료입니다. 인도 측 기준으로 돌렸어요.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김태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떠 있었어요. 저는 숫자를 훑었습니다. 첫 번째 시연과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기준이 바뀌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어 반응이 일정했어요. 라울싱이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안 나온 거죠. 저는 라울싱을 봤습니다. 감사관님, 인도 측 기준으로 돌렸습니다. 결과가 비슷해요. 제어 반응이 일정합니다. 더 확인하실 게 있습니까? 라울싱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뭘 더 요구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때 비크람 파텔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봉인된 센서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어요. 봉인 상태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붙인 봉인 번호가 그대로 있는지 보시죠. 비크람 파텔이 저장 장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봉인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번호도 그대로였어요. 프리야, 라오가 다가왔습니다. 노트를 꺼내더니 번호를 대조했어요. 아까 적은 번호와 같습니다. 봉인이 풀리지 않았어요. 접근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프리야, 라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라울싱을 봤습니다. 센서 조작이라고 말하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봉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접근 기록도 깨끗했어요. 조작이라고 할 근거가 사라진 거죠. 라울싱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센서는 그렇다 치죠. 그런데 내부는 어떻습니까? 제어 장치 안을 봐야 합니다. 겉만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예상했던 요구였어요. 센서로 안 되니까 내부로 넘어가는 거죠. 분해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김태수를 봤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범위를 정해야 해요. 전부 분해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김태수가 조건을 달았어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전부 분해하면 며칠이 걸려요. 오늘 안에 끝낼 수 없습니다. 저는 라울싱을 봤어요. 감사관님, 분해 범위를 정합시다. 어디까지 보시겠습니까? 라울싱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어 장치 핵심부요. 거기만 보면 됩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어 장치만이라면 가능합니다. 2시간이면 끝나요. 분해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최영숙을 봤어요. 최영숙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더니 문장을 적었어요. 분해 범위와 공개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제어 장치 핵심부만 분해한다. 분해 결과는 요약본으로 공개한다. 원본 사진은 봉인한다.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최영숙이 문장을 읽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울싱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프리야, 라오가 문장을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현장 갈등이 문장 하나로 정리된 거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안에 분해까지 끝냅니다. 시간 끌 여유가 없어요.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김태수가 도구를 챙겼어요. 분해 작업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저는 라울싱을 봤어요. 시간을 끌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시간을 못 박았으니까요. 오늘 안에 끝낸다고 했으니 라울싱도 거기 맞춰야 해요. 니샤 굽타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2번째 시연 결과를 메모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다가오더니 물었습니다. 메논 총괄님, 외부 기준에서도 결과가 같았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사에 쓸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외부 기준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왔어요. 제어 반응이 일정합니다. 기록하셔도 됩니다. 니샤 굽타가 메모를 추가했어요. 외부 기준에서도 같은 흐름. 그 문장이 노트에 적혔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했으니 나중에 기사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밖에서 돌던 소문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때 시험동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조달국 승인관 아르준 샤르마가 들어왔어요. 약속대로 도착한 거죠. 저는 아르준 샤르마한테 다가갔습니다. 샤르마 승인관님, 오셨군요. 현장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정리했어요. 첫 번째 시연, 두 번째 시연, 봉인 확인, 분해 합의. 아르준 샤르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군요. 그런데 현장 결과가 있어야 다음 문서가 갑니다. 분해 결과까지 나와야 제가 서명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현장 결과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분해까지 끝내야 합니다. 라울싱이 아르준 샤르마한테 다가갔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샤르마 승인관님, 분해 결과가 나오면 공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숨기면 안 됩니다. 아르준 샤르마가 라울싱을 쳐다봤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개 범위는 합의한 대로 하면 됩니다. 요약본은 공개하고 원본은 봉인한다고 했잖습니까? 라울싱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세게 밀어붙이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라울싱의 속내를 읽었어요. 이 사람은 공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 과정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거죠. 하지만 합의 문장이 있으니 마음대로 못해요. 저는 김태수를 봤습니다.
분해 준비됐습니까? 김태수가 도구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준비됐습니다. 제어 장치 핵심부만 분해합니다. 2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험동 안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해가 시작되면 진짜 속이 드러납니다. 숨길 게 없으면 깨끗하게 나와요. 숨길 게 있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KF21을 믿었어요. 기록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분해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태수가 제어 장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구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김태수가 제어 장치 덮개에 손을 댔습니다. 특수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나사가 빠질 때마다 시험동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모든 게 여기서 결정됩니다. 덮개가 열렸어요. 제어 장치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김태수가 손전등을 비췄어요. 회로 기판, 연결 케이블, 접점 단자. 정밀하게 배열된 부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태수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봉인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조사 봉인 스티커가 그대로 있어요. 뜯은 흔적이 없습니다. 김태수가 손가락으로 봉인 스티커를 가리켰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확인했습니다. 스티커가 깨끗했어요. 칼로 긁거나 열로 떼어낸 흔적이 없었습니다. 라울싱도 다가와서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접점 상태도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수가 확대경을 꺼냈어요. 접점 단자를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접점이 깨끗합니다. 산화 흔적이 없어요. 무리하게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한 흔적도 없습니다. 공장 출고 상태 그대로예요. 저는 안도했어요. 손댔을 수 있다는 말이 힘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봉인이 그대로 있고 접점이 깨끗하면 외부에서 건드렸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라울싱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할지 궁금했어요. 라울싱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봉인은 그렇다 치죠. 그런데 부품을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겉은 같아도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안일 메으라가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품 입고 기록입니다. 제조사에서 출고된 날짜, 센터에 입고된 날짜, 장착된 날짜, 전부 적혀 있어요. 봉인 번호도 있습니다. 안일 메으라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저는 기록을 훑었습니다. 날짜가 순서대로 맞았어요. 출고, 입고, 장착, 중간에 빈 구간이 없었습니다. 안일 메으라가 제어 장치 안쪽을 가리켰어요. 여기 부품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 입고 기록의 번호와 대조해 보십시오. 저는 서류와 부품을 번갈아 봤어요. 시리얼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라울싱도 확인했어요. 대조 결과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품을 바꿨다는 말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비크람 파텔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열더니 표 하나를 띄웠어요. 센서 원본 기록과 분해 결과를 같은 표로 정리했습니다. 왼쪽이 센서 기록이고 오른쪽이 분해 확인 결과예요. 항목별로 맞춰놨습니다. 비크람 파텔이 화면을 돌려서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센서가 기록한 제어 반응과 실제 부품 상태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숫자가 맞았습니다. 센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 부품 상태와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프리아, 라오가 노트북 화면을 꼼꼼히 봤어요. 감사 기록 담당자답게 놓치는 게 없었습니다. 잠시 후 프리아 라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록이 맞습니다. 센서 원본과 분해 결과가 일치해요. 접근 기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프리아 라오가 서명 라인을 점검했어요. 아까 봉인할 때 적은 서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절차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더니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분해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제조사 봉인 상태 이상 없음. 접점 상태 공장 출고 그대로. 부품 시리얼 번호 입고 기록과 일치. 센서 원본 기록과 분해 결과 일치.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최영숙이 문장을 읽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리아, 라오도 확인했어요. 합의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문장으로 정리된 거죠. 니샤 굽타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메모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다가오더니 물었습니다. 메논 총괄님,
요약본 공개 준비를 마쳐도 될까요? 핵심 항목만 정리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감정적인 표현 빼고 항목만 넣으세요. 숫자와 결과만 적으면 됩니다. 니샤 굽타가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항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인 상태, 접점 상태, 시리얼 번호 대조, 기록 일치. 핵심만 뽑았어요. 공개가 감정이 아니라 항목 중심으로 잡힌 겁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적어야 할 때였어요. 후보는 유지한다. 다음은 조건 협상이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문장 하나가 3년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아르준 샤르마한테 건넸어요. 아르준 샤르마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의 결과가 나왔으니 서명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입 조건 협상 전환 문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르준 샤르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서명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현장에서 기록을 보여주고 분해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라울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상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잠깐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외교 문제가 더 커져요. 지금 공개하면 안 됩니다. 라울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또 외교 문제였어요.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이었습니다. 근거는 없고 단어만 반복했어요. 감사관님, 외교 문제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 직접 물었어요. 라울싱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구체적인 답이 없었던 거죠. 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금 숨기면 더 커집니다.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 공개 안 하면 뭘 숨기는 거냐고 물어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공개가 리스크 관리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라울싱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니샤 굽타를 봤어요. 공개 준비됐습니까? 니샤 굽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핵심 항목 정리 끝났습니다. 언제든 내보낼 수 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공개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공개 안 하면 소문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저는 선택했어요. 공개합시다. 요약본으로 나갑니다. 원본은 봉인 상태로 유지하고요. 니샤 굽타가 노트를 들었어요. 공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시험동 안을 둘러봤어요. 김태수, 아닐 메으라, 비크람 파텔, 최영숙, 프리아 라오, 아르준 샤르마. 모두가 같은 현장에서 같은 결과를 봤습니다. 라울싱도 여기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꾸려 해도 증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르준 샤르마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서명 단계 준비가 끝난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거의 져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공개가 나가면 다음 싸움이 시작됩니다. 정치 라인에서 뭐라고 할지 몰라요. 멈추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야 합니다. 숨기면 더 커져요. 공개해야 끝이 납니다. 저는 니샤 굽타를 봤어요. 내보내십시오. 니샤 굽타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갔습니다. 현장 데이터 요약본이 공개됐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죠. 요약본에는 핵심 항목만 담겼어요. 봉인 상태 이상 없음. 접점 상태 공장 출고 그대로. 부품 시리얼 번호 입고 기록과 일치. 센서 원본 기록과 분해 결과 일치. 숫자와 결과만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었어요. 니샤 굽타가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반응이 오고 있어요. 기자들이 확인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던 말이 줄어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개의 힘이었습니다. 소문은 말로 퍼지지만 기록은 숫자로 남아요. 숫자가 나오면 말이 힘을 잃습니다. 저는 시험동 안을 둘러봤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때 라울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지금 뭘 한 겁니까? 공개를 멈추십시오. 아직 검토가 안 끝났어요.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라울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같은 패턴이었어요. 근거는 없고 절차만 들먹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멈추지 않겠습니다. 공개가 리스크 관리예요.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 숨기면 뭘 감추는 거냐고 물어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라울싱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르준 샤르마를 봤습니다. 샤르마 승인관님, 서명 준비됐습니까? 아르준 샤르마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도입 조건 협상 전환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봤어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조건 협상으로 넘어간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 문서 하나가 3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르준 샤르마가 펜을 들었어요.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윗선 눈치를 보는 거죠. 저는 아르준 샤르마를 쳐다봤어요. 지금 서명하셔야 합니다. 공개가 나갔어요. 서명이 따라가야 흐름이 이어집니다. 늦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르준 샤르마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어요.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도입 조건 협상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잡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조건 협상 첫 회의를 열겠습니다. 아르준 샤르마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이 바로 잡혔어요. 공개가 먼저 나가고 서명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되돌리기 어려워졌어요. 프리아, 라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감사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감사 기록에 문장을 넣겠습니다. 원본 봉인, 요약 공개. 이 문장이 들어가면 나중에 되돌리려 해도 감사 질의부터 받아야 해요. 쉽게 못 뒤집습니다. 프리아, 라오가 키보드를 눌렀어요. 문장이 기록에 추가됐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감사 기록에 남으면 공식적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기록이 있으니까요. 아닐 메으라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확인서였어요. 요약본과 원본이 같은 항목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서명하고 비크람 파텔도 서명했어요. 요약이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보여주면 됩니다. 아닐 메으라가 확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항목별로 원본과 요약을 대조해 놓았어요. 숫자가 일치했습니다. 누가 요약은 믿기 어렵다고 해도 이 확인서가 답이 됩니다. 최영숙이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더니 문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문장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검증, 책임, 공개. 이 순서로 가야 해요. 가격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문서 순서대로 진행해야 흥정이 안 새요. 최영숙이 문장을 읽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정리였어요. 협상이 가격만으로 돌아가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검증 결과가 있으니 그걸 기반으로 가야 해요. 저는 라울싱을 봤습니다. 아까부터 조용했어요. 공개가 나가고 서명이 끝나자 말이 줄었습니다. 저는 라울싱한테 다가갔어요. 감사관님, 지금부터는 문서로 말합시다. 말로 하면 기록이 안 남아요. 문서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울싱이 저를 쳐다봤어요. 잠깐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외교 문제 타령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니샤 굽타가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한 기사가 돌고 있어요. 검증이 중단됐다는 내용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해요. 누가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전투기 검증 중단. 현장에서 문제 발생.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검증은 끝났고 서명까지 완료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는 거였어요. 대체한 로비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니샤 굽타를 봤어요. 대응해야 합니다. 검증이 끝났다는 걸 추가로 공개하십시오. 외부 기준에서도 같은 기록이 나왔다고요. 아까 정리한 내용 있잖아요. 니샤 굽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대폰을 들더니 화면을 몇 번 눌렀습니다. 추가 공개했습니다. 외부 기준 검증 결과, 동일한 제어 반응 기록 확인. 이렇게 나갔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거짓 기사가 퍼지기 전에 대응한 겁니다. 공개가 먼저 나가면 소문이 힘을 잃어요. 숫자와 기록이 말보다 강하니까요. 시험동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공개가 나갔고 서명이 완료됐지만 정치 라인에서 뭐라고 할지 몰랐습니다. 외교 이야기가 위로 올라가면 협상 일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문서로 남겨야 해요.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뒤집으려 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리아 라오를 봤어요. 오늘 감사 기록 전부 정리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공식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프리아, 라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일행을 둘러봤어요. 김태수, 아닐 메으라, 비크람 파텔, 최영숙, 프리아 라오, 아르준 샤르마, 니샤 굽타. 모두 지쳐 있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라울식만 굳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험동 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내일부터 다음 싸움이 시작됩니다. 정책 라인을 설득해야 해요. 시장도 움직여야 합니다. 공개와 서명으로 기반은 만들었어요. 이제 그 기반 위에서 싸워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니샤 굽타였어요. 메논 총괄님,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 보셨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검증 공개가 조달 기준이 돼야 한다. 니샤 굽타가 뽑은 제목이었어요. 어젯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봉인 상태, 분해 결과, 기록 대조, 숫자와 항목만 나열했어요. 감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니샤 굽타가 대답했습니다. 국방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검증 절차와 항목을 정리해서 보내라고요. 저는 안도했어요. 기사가 효과를 본 겁니다. 국방위가 움직이면 정책 라인이 따라와요. 소문이 아니라 공식 절차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국방위에 문서를 보냈어요. 검증 항목과 절차만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시연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누가 서명했는지, 사실만 담았어요. 의견은 뺐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감정을 넣으면 논의가 셉니다. 항목만 넣으면 항목으로 돌아와요. 점심 무렵, 국방위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문서를 검토했다. 추가 질의는 없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의미가 컸어요. 논의가 감정이 아니라 항목으로 돌아간 겁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라울싱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메논 총괄, 이건 아닙니다. 외교 문제가 더 커지고 있어요. 국방위에 문서 보낸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저한테 먼저 안 보여줬습니까? 저는 라울싱을 쳐다봤어요. 또 외교 문제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리아 라오를 불렀어요. 프리아 라오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감사관님, 외교 문제라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공식 질의로 답변 주시겠어요? 프리아 라오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공식 질의서였습니다. 라울싱이 외교 문제라고 주장하려면 근거를 문서로 내야 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안 남거든요. 공개 절차를 어기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 숨기면 뭘 감추냐는 질문이 나와요. 그게 진짜 외교 문제입니다. 프리아 라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라울싱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식 질의서 앞에서 말을 바꾸기 어려웠죠. 저는 프리아 라오한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프리아 라오가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다른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비 접촉 기록 확인을 요청하려고요. 어제 현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누가 기자단에 거짓 정보를 흘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프리아 라오를 봤어요. 예상 못한 수였습니다. 프리아 라오가 로비 라인을 건드리려는 거였어요. 라울싱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로비 쪽과 연결이 있었던 거죠. 프리아 라오의 요청이 들어가면 그 흔적이 조사 선에 오릅니다.
접촉 기록 확인은 감사원 권한입니다. 내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프리야, 라오가 말했어요. 라울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비 라인이 움직인 흔적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반대파가 수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아르준 샤르마가 문서를 들고 왔어요. 조건 협상 전환 문서였습니다. 어제 서명한 그 문서죠. 관련 부서에 공유했습니다. 협상 일정이 공문으로 잡혔어요. 일주일 후 첫 회의입니다. 아르준 샤르마가 문서를 보여줬어요. 공식 일정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전부 확정됐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일정이 공문으로 나가면 쉽게 못 바꿔요. 최영숙이 노트를 펼쳤어요. 협상 준비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현지 생산 범위, 정비 접근, 공개 항목. 이 순서로 논의해야 해요. 가격 이야기만 하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최영숙이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저는 그 문서를 봤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가격이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협상이 말싸움으로 새지 않아요. 문서 순서대로 진행되니까요. 라울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공개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전부 공개하면 보안 문제가 생겨요. 저는 라울싱을 봤어요. 외교 문제에서 보안 문제로 바꾼 거죠. 하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안일 메으라가 앞으로 나왔어요. 공개 범위는 이미 합의했습니다. 원본은 봉인하고 요약만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접근 기록은 전부 남습니다. 누가 뭘 봤는지 다 기록돼요. 보안 문제가 생기면 그 기록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안일 메으라가 선을 그었어요. 라울싱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접근 기록이 남는다는 말에 움츠러든 거죠. 저는 안일 메으라를 봤어요. 시험평가센터 내부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검증에 원본 봉인 절차를 넣으세요. 이번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다음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안일 메으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부 지침에 원본 봉인 절차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됩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번 일이 선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누가 와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해요. 특혜 시비가 사라집니다. 저는 내부 공지를 작성했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출처 없는 말은 안 받는다. 검증 결과는 문서로만 논의한다. 이 두 문장을 전 부서에 보냈어요. 로비가 퍼뜨리던 소문이 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말로 하면 안 받고 문서로 하면 기록이 남으니까요. 니샤 굽타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후속 기사가 나갔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받아쓰고 있어요. 검증 공개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논의가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책 라인이 움직이고 시장도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수세로 돌아갔어요. 라울싱도 더 이상 외교 문제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결론을 어떻게 적느냐가 남았습니다. 한국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쓸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종 정리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빈 화면 앞에 앉아서 첫 줄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선택했다고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같은 논쟁이 생깁니다. 누구를 믿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검증했느냐가 남아야 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을 적었어요. 현장 공개 검증을 통과한 후보만 다음 단계로 간다.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바꿔요. 앞으로 어떤 후보가 와도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숨기면 안 돼요. 공개해야 해요. 검증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론이 사람 말이 아니라 문장으로 남는 거죠. 프리야, 라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메논 총괄님, 감사 기록 정리 끝났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저는 프리야 라오가 보낸 문서를 열었습니다. 감사 기록이었어요. 맨 아래에 표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본 봉인, 요약 공개. 이 문장이 감사 기록에 들어갔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누가 이 결정을 되돌리려 해도 감사 답변부터 해야 해요. 쉽게 못 뒤집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대로 공식 기록으로 남기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프리야, 라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 기록이 확정된 거죠. 오전 10시, 아르준 샤르마가 사무실로 왔어요.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건 협상 착수 문서입니다. 오늘 발송합니다. 관련 부서 전부예요. 아르준 샤르마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저는 그 문서를 봤습니다. 발송 목록이 길었어요. 국방부, 공군, 조달청, 외교부, 전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나가면 실무 일정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회의 날짜가 잡히고 협상 항목이 정해지고 담당자가 배치됩니다. 발송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르준 샤르마가 문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발송 완료 알림이 왔어요. 조건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점심 무렵 니샤 굽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메논 총괄님, 마무리 기사 나갔습니다. 제목 보셨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검증을 숨기지 않는 조달. 니샤 굽타가 뽑은 제목이었어요. 한국을 칭찬하는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절차가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검증을 숨기지 않는다. 그게 새 기준입니다. 좋은 제목입니다. 정확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니샤 굽타가 말했습니다. 반응이 오고 있어요. 다른 사업 담당자들이 연락을 합니다. 우리 사업도 이렇게 하자고요.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이번 일이 선례가 되는 겁니다. 한 사업에서 바뀐 기준이 다른 사업으로 퍼지는 거죠. 검증을 숨기지 않는다. 원본은 봉인하고 요약은 공개한다. 이게 표준이 되는 겁니다. 오후에 최영숙이 노트를 들고 왔어요. 협상 준비 문서였습니다. 계약 문장 순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명용 초안도 정리했어요. 검증, 책임, 공개, 가격. 이 순서대로 갑니다. 최영숙이 문서를 보여줬어요.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가격이 맨 마지막이었어요. 이렇게 가면 협상이 말싸움으로 새지 않습니다. 문서 순서대로 진행되니까요. 가격만 깎으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아요. 잘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영숙이 문서를 정리해서 나갔습니다. 협상 준비가 끝난 거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라울싱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지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라울싱을 쳐다봤어요.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메논 총괄, 할 말이 있습니다. 라울싱이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라울싱이 입을 열었어요. 로비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은 위험하다는 말을 다시 돌리려고 해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라울싱이 왜 이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라울싱이 다음 말을 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예상 못한 말이었습니다. 라울싱이 계속 말했어요. 공개 없는 조달은 위험합니다. 이번에 그걸 봤어요. 숨기면 더 커져요.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저는 라울싱을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말을 바꾼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어요. 라울싱이 로비를 거절했습니다. 공개 없는 조달은 위험하다고 인정했어요. 그 문장이 이 사람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 문서로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라울싱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제 코멘트에 넣겠습니다. 공개 없는 조달은 위험하다. 그렇게 적겠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췄어요. 라울싱이 스스로 그 문장을 남기겠다고 한 겁니다. 반대파였던 사람이 같은 기준을 인정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울싱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며칠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말만 돌던 날, 시험평가센터로 달려간 날, 분해하고 공개하고 서명한 날. 그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문서들을 봤어요. 최종 정리 문서, 감사 기록, 조건 협상 착수 문서, 계약 문장 초안. 전부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록은 바뀌지 않아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이제 전투기 도입은 소문이 아니라 현장 공개 검증과 책임 문장으로만 진행한다.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새 기준이에요. 한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검증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통한 거죠. 저는 문서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거의 졌어요. 뉴델리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25년 동안 많은 사업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치열한 건 처음이었어요. 말로 안 되던 걸 기록으로 끝냈습니다. 소문을 숫자로 이겼어요. 일주일 후면 조건 협상 첫 회의가 열립니다.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이제 기반이 있어요. 현장 공개 검증이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 기준 위에서 싸우면 됩니다. 저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시작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물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